지금부터 202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술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권영조입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과 연례 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necaconference.kr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중간에 깜짝 퀴즈 이벤트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12월에 설립되어 12년이 흘렀습니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의료기술의 전주기에 걸쳐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서 발굴된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오늘 연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학술회의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내 전문 학회와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님을 모시고 심도 있고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례회의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엽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인사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광협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2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주시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님,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정지태 대한의학회장님, 임태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님, 또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상에 들이우던 불확실성의 구름이 차츰 걷히고 있기는 하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몸소 경험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이 긴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했습니다. 매번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초해서 선택을 하셨는지요? 저는 평범할 수 있는 이러한 물음 안에 우리 연구원의 사명과 우리 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의료기술 평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의학적 행위와 정책을 포괄하여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연례회의에서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뜻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의학회, 의학한림원, 기타 여러 유가기관, 산업계, 법조계 등 유수의 전문가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위기의 큰 물결은 지나가고 있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또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등 앞으로 위기의 그림자는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또다시 닥칠지라도 우리 연구원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맡은 본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더욱 신뢰받는 전문 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는 다각도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공유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공유하며 나누며 위기와 역경을 헤쳐왔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통찰을 기꺼이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연례회의가 보건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귀한 토론의 장,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의 원장님 환영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세 분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 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 이창준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2주년 기념연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위해 애쓰신 한강엽 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지태 대한의학회장님, 임태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장님을 포함한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초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최전방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있는 의료인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하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상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내카와 대한의학회가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 지침을 개발한 것에 대해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연례회의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해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보건의료가 지닌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정부, 의료계, 산업계 등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례회의가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준 국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중에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우리나라 의학계 189개 전문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장 정지태입니다. 한국보건의료원 개원 12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에서 축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가
한국보건의료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 못하는 모든 지식은 가르쳐서도 사용해서도 안 되는 학문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지식도 연구에 의해 내일부터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일어나는 원리와 이유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그 중에서도 의학은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어떤 지식도 인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학문입니다. 수치적으로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이 안전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현안을 근거 중심으로 해결하는 일이 연례 학술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해결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가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 하나는 혁신 의료기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션은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혁신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의료기술이 혁신이라면 늘 인공지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말이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 되어 있는데, 파괴적 혁신이니 창조적 혁신이니 하면서 말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고 결과가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것이 성공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명확한 결과가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 이제 선두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이것저것 빈틈이 보이고 앞을 보면 어디로 가야 맞을지 시야가 불투명하기도 해서 방향 잡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혁신적 의료기술인데,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시장에 비하면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는 늘 늦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은 더욱 늦게 가고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의 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사회가 앞만 보고 세계를 향해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진료 과정에 간간히 비어서 비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원과 의학회가 함께 지침을 개발하고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임상진료 지침은 이런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비방, 비전의 기술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합리적 합의와 증거가 있는 과학기술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임상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걱정은 이런 지침이 경직된 제도의 틀로 인해서 임상진료를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침은 보편적인 지침이지 그것 이외에는 모두 틀렸다는 말이 아닌데, 이를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늘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비난받는 일도 임상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지침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되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느라고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또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상에 보면은 그 흰 봉투 안에 책이 2권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대한의학회가 혁신의료기술과 임상진료 지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논의 끝에 그 개발하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임상진료 지침이라든가 혁신의료기술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으면 항상 대한의학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태 회장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쁘신 중에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임태한 대한민국 의학관리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 임태환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 기념일에 즈음하여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이라는 제목하에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주신 한광혁 원장님과 여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신 보건복지부 이창준 정책관님과 송영조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근거 기반 보건의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각에서 근거 기반 보건의료의 도입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한광혁 원장님이 보건의료연구원에 부임하시면서 유능하신 임직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러한 청사진들은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로 연결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일부 주제인 디지털 뉴딜 혁신에서는 고려대 김병수 교수님, 메드트로닉 코리아의 이상수 대표이사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이 디지털 뉴딜 혁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로 하였는데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서 좋은 강연을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임상진료지침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온 그 성과와 연구 내용들을 활용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훌륭한 내용의 강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오늘 강연들의 성과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앞으로도 근거 기반 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미래 보건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 보건의료계의 혁신적 변화를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며 근거 기반 의학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비포 애프터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함께 사는 것이 하나의 뉴 노멀 시대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600분 넘게 등록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온라인으로 지금 보게 된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집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의 과잉으로 인한 하나의 인포데믹이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자기가 만진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잘못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오히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과잉하고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그 가치 분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보건의료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치료제를 쓴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정책 이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으로 해서 국민건강증진 계획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에서는 온라인 비대면과 스마트 의료가 지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이라든지 건강 형평성 제고라든지 또 하나는 노인, 장애인 이러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연구원의 주 기능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저희를 찾아오신 분을 생각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우리 의료에 사용되는 보건의료 기술들이 1차적으로 새로 나온 경우는 저희가 허가 승인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이것이 유용성이나 안전성에 사용할 수가 있겠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경우는 상용화를 위한 근거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 부분이고요. 의료 현장에 이미 진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비교 평가라든지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사용된 지가 오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네카 2030 비전 및 전략 체계를 해서 저희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저희 연구원의 미션으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 기술 평가 전문 연구기관을 저희의 미션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혁신과 협력과 소통을 저희의 4대 핵심 가치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내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또한 그 임상에서 그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침을 의학회와 또 여러 의료 단체들과 협심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고요. 또한 체감도 높은 연구사업 추진과 미래 보건의료 연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요한 정책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와 함께 이루어서 하고 있고, 의료기술 재평가는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와 함께 저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 전임 우리 의학회장님과 같이 함께 MOU를 맺고 진행했던 거는 코비드 19에 대한 관련 연구를 해서 함께 출간을 공동 발간을 했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서 올해 이 부분은 지속 사업으로 앞으로 근거를 좀 더 모아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진료 지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재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라든지 정책 연계 강화, 생활 밀착형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특히 정책 연계 강화는 의학 한림원과도 함께 협력해서 정책 연계 강화 기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책이 하나 있어서 사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들에게는 제가 한 권씩 사서 드리기도 했는데, 룬샷이라는 책입니다. 룬샷에서는 이것이 전쟁이라든지 질병 또는 어느 회사의 위기를 극복시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개발되셨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대부분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가짜 실패에 속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여 룬샷을 육성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으로 봐서는 좀 미치광이 같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정원사의 마음으로 이것을 가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앞으로 연구원 운영 방안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 이 도표에서 나와 있는 여러 보건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는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 특히 인류 역사는 지금 네 번째 변화에 제4의 시대가 왔다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위탁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와 번영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토인비가 제4의 물결은 지식혁명 이후에 시간의 동시화와 공간의 세계화, 또 지식, 이 세 가지의 심층 기반을 통한 혁명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물결과 시대 앞에서 우리의 보건의료연구원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리더가 할 일은 미래를 리드해야 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해서 보건의료 가치를 실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그렇게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한강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지자가 아니라 정원사가 되라는 말씀과 마지막에 과학적 근거를 찾아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 가치를 실현하시겠다는 원장님의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 유익한 논점을 던져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